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지난 일요일 선거인단 270인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서너 개 주에 상관없이 대통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거의 모든 세계 언론이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입니다. 한국 신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조중동이나 한겨레 경향이나 비슷합니다.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일부 트럼프 지지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항하여 한판 승부를 불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그 점은 바이든 당선인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시대를 맞이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의 정권 교체를 보면서 트럼프, 바이든 두 전 후임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은 다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트럼프, 바이든 이 세 사람을 둘러싼 여러 정치적 상황과 조건에 대한 닮은 점, 다른 점, 공통상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어제 승리연설 그리고 지난 8월 후보 수락연설, 그동안 유세연설 등등에서 볼 때 핵심 키워드는 다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치유입니다. 우리도 많이 쓰는 영어 단어 힐링, 그것입니다. 힐,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신문들이 치유라는 단어를 일면 톱으로 뽑았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와 닿은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남북전쟁을 겪은 이후 지금처럼 양쪽 극단으로 찢겨진 때가 없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은 민간인의 총기 휴대가 합법적인 나라입니다. 선거 직전에는 길거리에 총기가 등장할 만큼 글자 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양쪽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역이용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는 반성도 그동안 무수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점에서 미국과 비슷합니다. 8.15 광복 이후 몇 년 동안 해방 공간에서 자행됐던 좌우 충돌 시기 말고 지난 70년을 살아오면서 요즘 같은 분열의 시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 저 사람들이 일관해온 내로남불, 진영 싸움, 편가르기, 피하 구별, 적폐청산, 앞정권에 대한 무차별적 정치 보복, 부자와 서민 그리고 기업과 노조를 악마와 천사로 만들기 등등 때문에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도 갈갈이 찢겨 있습니다. 어떤 시청자는 한국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과 똑같이 치유가 가장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서 치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곧 우리 얘기인 것처럼 가슴이 뭉클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둘째는 통합입니다. 물론 민주주의란 각양각색의 의견이 조화를 이루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해결 방식은 치유와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앞 정권을 적으로 만들고 악마로 만드는 일에 한 번도 멈춤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새 정권이 탄생하면 우선 당장 그것부터 멈춰야 합니다. 셋째는 존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라는 명분하에 너무도 빈번하게 즉흥적인 이벤트 쇼를 지속해왔습니다. 미국의 국제적인 리더십은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이 잃어버린, 아니 트럼프가 내팽개친 존경을 되찾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 발악기로 일관해온 탓에 미국이 등 돌리고 중국은 외면하고 일본은 가장 껄끄러운 사이로 전락했습니다. 그동안 공을 들여온 북한에게서 삶은 소대가리 소리나 듣는 상황이니 더 덧붙일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국 국민이 바라는 것도 정권이 바뀐 뒤에는 제발 국제무대에서 한국 정치 외교가 동맹을 중요시하는 원칙을 회복하고 아울러 왕따 시대를 끝내고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존경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땅에 떨어뜨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을 되찾아야만
그런 상황으로 변모해야만 북한핵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존경이란 말을 듣는 순간 한국 국민들도 우리의 새 대통령에게서 제발 대한민국의 존경을 되찾는 시기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됐습니다. 셋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말이 공정이었습니다. fair, F-A-I-R, fairness, 우리 귀에 친숙한 표현으로는 fair play 정신을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인종, 민족, 종교, 정체성 혹은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기회를 갖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말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볼 때 우리 사회 전반이 거꾸로 달려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특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불이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됐습니다. 넷째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한 신문은 이런 일면 제목을 뽑았습니다. 미국이 유턴한다. 네, 유턴이란 무엇입니까? 궤도 수정 정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가던 길을 완전히 180도 돌려서 뒤돌아서는 것을 유턴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추락한 국제 리더십을 복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 당장 코로나를 차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린다는 점에서 북한 핵의 실질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유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완전히 유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국민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탈원전에서 원전 중심으로, 분배 위주에서 성장 위주로, 노조 위주에서 기업 위주로, 분열 정치에서 통합 정치로 유턴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덧붙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사코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으려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주말 조선일보 연재 칼럼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글이 트럼프는 왜 퇴임을 두려워하나 라는 만물상이었습니다. 당연히 감옥에 갈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꼬집은 글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밀거래를 한 의혹, 성추문 의혹, 성추문을 덮으려고 여성에게 입막음용 돈을 건넨 의혹, 갖가지 탈세 혐의, 트럼프 재단의 불법 회계 혐의, 사기 대출 혐의,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 등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게 청구된 영장만 30건이 넘습니다. 그의 변호사였던 코어는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았었는데 트럼프에게 등을 돌린 뒤 내 죄와 비교하면 트럼프는 360년을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권력을 잃는 것보다 감옥에 가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이고 백악관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바이든 당선인에게 자신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한 공영 라디오 방송의 진행자는 이런 상황을 전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시기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물상 칼럼에 딸린 댓글 중에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어서 걱정하는 글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장 전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란 세 글자가 무려 19번이나 등장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대통령 선거 여론 조작 항소심에서 2년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조선일보 사설은 김경수의 범죄는 문 대통령 몰래 한 범죄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을 두려움은 무엇이 닮았고 무엇이 다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